제가 아마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했었던 내용이고 또 아마 많은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해하실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내 상품을 어떻게 아마존에 노출시키느냐인데요. 상품을 아마존에 등록시키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상품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아마존에서 검색을 했을 때 노출이 되지 않는다면 내 상품이 키워드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당연히 판매로 연결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나의 상품을 아마존의 키워드 검색어 상위권에 노출시키는 랭킹 전략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끝까지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입니다. 저는 아마존 FBA 셀러이고요. 이 채널에서는 이 영상처럼 아마존 사업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많이 올리고 있으니까 이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구독을 하셔서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랭킹 전략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상품 자체가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케팅에 돈을 아무리 많이 쓰고 나의 랭킹 전략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상품 자체가 안 좋으면 결국엔 안 팔립니다. 내가 마케팅에 예를 들어 광고에 정말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그 상품이 사고 싶은 게 아니라면 수요가 없는 거라면 당연히 안 팔리겠죠. 그리고 또는 예를 들어서 고객이 내 제품을 주문을 해서 받아봤는데 퀄리티가 형편이 없어서 나쁜 리뷰만 달린다. 그러면 당연히 또 안 팔리게 되겠죠. 좋은 상품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리스팅 페이지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내 상품이 실제로는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보이는 것이 형편없으면 누가 사고 싶겠어요. 그래서 좋은 상품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상품의 설명이라든지 아니면 EBC라고 부르는 그런 컨텐츠들 또는 이제 비디오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으면은 굉장히 권하고 싶은 의미 있는 투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좋은 상품을 고를 것과 그리고 리스팅 페이지를 잘 만들 것, 이 두 가지가 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이제 랭킹 전략에 대해서 언급을 할 것입니다. 상품 선정 노하우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 시리즈로 다룬 것이 있으니까 혹시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여기 우측 상단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좋은 리스팅 페이지 만들기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다루게 된다면 이 영상에 또 링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0번째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은 SEO, 즉 검색 엔진 최적화입니다. 우리가 헬륨10에서 찾은 그런 좋은 키워드들을 내 상품의 타이틀이나 또는 상품 설명 아니면 백엔드에 집어넣어서 아마존에게 내 상품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들은 당연히 타이틀에 사용이 되어야 하고요. 그렇지 않은 키워드들도 이제 상품 설명 같은 것에 집어넣어서 그러한 키워드들로 이제 고객들이 검색을 했을 때 내 상품이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죠. 또는 이제 그런 상품 설명이나 타이틀에 사용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오타 같은 그런 키워드들도 전부 백엔드에 집어넣어서 그런 키워드들로 검색을 했을 때도 내 상품이 관련성 있게 노출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검색 엔진 최적화 작업을 기본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이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자,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이고 또 모두가 이야기하지만 그만큼 가장 중요한 PPC 광고입니다. PPC는 Pay per Click, 즉 클릭당 지불 방식의 광고인데요. 특정 키워드에 내 상품을 광고로 노출시키고 사람들이 그 광고를, 즉 내 리스팅을 클릭하는 만큼 광고료를 지불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키워드뿐만 아니라 관련 상품을 타겟팅해서 그 상품에 내 상품이 이제 같이 노출되도록 하는 이제 프로덕트 타겟팅도 있고요. PPC 광고 비용은 다른 셀러들과 경쟁을 하는 경매 방식이기 때문에 인기 있는 키워드나 아니면 인기 있는 상품일수록 그만큼 이제 광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게 되겠죠. 이렇게 내 상품을 광고하는 스폰서 프로덕트 타입의 PPC 광고가 가장 흔한 편인데요. 내 브랜드를 홍보하는 스폰서 브랜드 또는 스폰서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도 전부 PPC 광고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PC의 중요성이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예전에는 PPC를 사용을 하지 않고 랭킹을 시키는 그러한 약간 일종의 편법 같은 전략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존에서 이러한 편법들을 가면 갈수록 다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아마존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왜냐면 아마존은 PPC 광고로 돈을 벌고 싶을 테니까요. 또 나중에 지금 사용이 가능한
일종의 편법들도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시고요. 제가 좋은 상품과 좋은 리스팅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요. 다른 방법을 쓰지 않고 오직 PPC만으로 랭킹을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좋은 상품과 좋은 리스팅이 있다면요. 특히 이제 과거에 많은 편법들이 차단된 이후에 셀러들이 이제 PPC only 그 랭킹 전략을 많이 사용을 하고 좀 많이 연구를 하고 했는데 충분히 굉장히 성공적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좋은 상품은 결국 팔린다는 것이거든요. 리뷰가 하나도 없는 제로인 상태에서 결국 PPC만으로 랭크가 되고 검색어 순위 상위의 랭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다른 방법보다는 아무래도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그만큼 돈도 적게 들고요. 그리고 가장 아마존이 좋아하는 방식, 가장 안전한 방식이죠. 가장 전공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PPC 다른 랭킹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요. PPC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병행을 해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상품 중에 하나를 다른 방법을 아주 안 쓴 건 아닌데요. 거의 대부분 PPC만으로 했고 굉장히 이제 적은 볼륨의 키워드들이지만 그 니쉬 키워드라고 하죠. 그런 틈새 키워드들에 많이 랭크가 되어서 상당히 잘 팔리고 있거든요. PPC의 기본적인 전략은요. 처음에는 이제 오토매틱 캠페인, 즉 이제 자동 캠페인 상당히 넓은 키워드들에 대해 상품을 노출을 시켜서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간을 좀 가집니다. 약 2주 이상, 2주 정도를 가지고요. 그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상품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잘 팔리고 더 안 팔리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내가 랭크를 목표로 하는 키워드에서는 좀 더 공격적인 비딩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 키워드에서 내 상품이 많이 팔리도록 해서 이제 오르게닉 랭킹을 올리는 그런 전략이죠. 이제 그 이후에는 꾸준한 최적화를 통해서 즉 상대적으로 구매 전환율이 잘 안 나오는 그런 키워드들은 광고비를 조금씩 낮춰서 광고비 대비 수익이 잘 나오도록 설정을 하고 반대로 이제 컨버전이 좀 잘 나오는 키워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높은 비딩으로 이제 더 많은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최적화를 꾸준히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PPC의 기본적인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외부 트래픽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이건 조금 고급자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소셜미디어 광고와 그리고 랜딩 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외부 트래픽을 끌고 오는 것인데요. 내 상품이 일반적인 흔한 제품이 아니라 정말 좀 브랜딩에 적합한 그런 제품이라면 이 방법이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또 강력한 것은 이제 인플루언서 마케팅, 즉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들을 통해서 내 제품을 홍보를 하는 방식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내 제품을 관련 인플루언서들에게 많이 무료로 돌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튜버가 내 제품을 영상에서 사용을 하면서 이거 어느 브랜드에서 받았어 고마워 이 정도만 해줘도 굉장히 큰 홍보 효과이거든요. 특히 이제 인플루언서들의 그 어디언스들은 그 인게이지먼트라고 하죠. 그 관여하는 정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홍보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렇게 무료로 제품을 나눠줄 때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돈을 주고 홍보를 부탁을 하는 방식도 있는데 이렇게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활용할 때는 우리가 흔히 메가 인플루언서라고 부르는 막 100만, 200만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아니라 관중이 이제 몇 천에서 많게는 몇만 정도 되는 그런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에게 컨택을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일단 메가 인플루언서들은 너무 비싸고 일단 우리 같이 좀 작은 회사가 같이 일하기는 쉽지가 않고요. 저도 사실 아직 인플루언서와 함께 일을 해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조만간 제 다음 상품을 이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활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해보고 나면은 더 자세히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건 한국뿐만 아니라 여기 북미에서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마존에서도 이런 인플루언서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아마존 라이브라든지 아마존 인플루언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의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관심 있으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알려드릴 꿀팁은요, 위베이키와 같은 위베이트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위베이키가 뭐냐면요,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마존에 등록된 많은 제품들을 무료 또는 엄청나게 큰 할인율로 구매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사이트입니다. 위베이키에 등록된 아마존의 제품을 정가로 아마존에서 구매를 하고요. 그것을 위베이키에 인증을 하면 나중에 위베이키에 등록된 할인율만큼 다시 환급을 받게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공짜를 좋아하니까 이용자가 굉장히 많죠. 그럼 그 할인을 누가 부담하느냐? 바로 셀러인 우리가 부담하게 됩니다. 셀러가 왜 그런 일을 할까요? 바로 랭킹을 위해서입니다. 셀러 입장에서는 구매자로 하여금 특정 키워드에서 내 상품을 구매하도록 하면 아마존 알고리즘 상에서는 그 키워드에서 내 상품의 구매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랭킹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것이 만약에 며칠, 몇 주간 지속이 된다면 몇 주 동안 이 키워드에서는 이 상품의 구매 전환율이 이만큼 많이 나오네, 그러면은 이 키워드에서 더 이제 랭킹을 시켜줘야겠다 하고 이제 내 상품의 랭킹이 올라가게 되는 것인데, 굉장히 강력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이거 정책 위반 아니야?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애매해요. 왜냐면은 제가 아까 그 처음에 편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페이스북 광고와 또 이제 매니챗 같은 그런 자동 챗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셀러가 직접 환급을 해주는 그런 방식인데, 이거는 이제 아예 하면은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완전히 그냥 정책 위반이고요. 하지만 위베이키 같은 경우는 사실 방식은 똑같은데 아직까지는 다 괜찮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결국 이제 각자가 판단을 해서 각자의 이제 리스크 이제 감수하는 그것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리베이키 같은 경우는 아마존의 앱스토어에도 등록이 되어 있고, 또 이제 그 파운더의 말에 따르면은 완전히 괜찮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괜찮다고 보는 입장입니다만, 여러분이 이것은 각자 판단을 하셔서 이용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이외에 분명한 단점 중에 하나는 돈이 굉장히 초기에 많이 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 제품의 가격이 10불이고 100% 리베이트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한 200개의 상품을 리베이키를 통해서 판매를 했다, 랭킹을 위해서. 그러면은 내가 부담하는 돈은 제품 한 개당 10불 플러스 리베이키에 제공하는 수수료, 이렇게 하면은 금방 2, 3천 불 이상을 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랭킹이 잘 되면은 좋은데, 만약에 내가 키워드 타겟팅을 잘못했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랭킹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굉장히 큰 돈을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강력한 랭킹 방법이기는 하지만 또 동시에 신중하게 하시기를 권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리베이키를 사용할 때에도 PPC 광고를 통해서 데이터 수집하는 기간을 좀 거치시고요. 어떤 키워드에서 내 상품이 구매 전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파악하시고 그러한 키워드를 노려서 이제 리베이트도 진행을 하시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좀 안전하고 강력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제 리베이트에 2,000불, 3,000불 이렇게 쓰는 것이 많은 돈이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 해서 오르게닉 랭킹에 굉장히 올라가고 그 다음 달부터 매달 수익이 3,000불, 5,000불 이렇게 나오면은 사실 그것은 굉장히 잘 쓴 투자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장단점이 굉장히
명확하게 있는 그런 방법이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저도 사용을 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각자 판단에 따라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랭킹에 대한 다양한 전략들을 알아봤는데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좀 더 실제적인 방법론, 좀 그런 테크니컬하게도 기회가 있으면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